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동맹과 북한의 위협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방문에 앞선 일본 방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고 한국의 한덕수 총리를 만나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과제까지 다루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9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정부의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23일 해리스 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 관련 전화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한 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타이완 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그리고 양국 간 증대되는 경제 기술 협력과 다양한 영내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측 조문단을 이끌고 25일부터 일본을 방문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역시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하는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도쿄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 총리와의 회담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도전 과제까지 다루는 더 넓은 양국 동맹을 위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구상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정부 고위관리는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어떤 예측도 발표할 것도 없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고, 해리스 부통령도 이번 순방 중 이 주제에 대해 카운터파트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순방이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지도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서로 만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양국 협상에 미국이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양측이 하고 있는 일들에 지지를 표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일본 한국 순방에선 타이완 문제도 자주 언급될 것이라면서 일본과 한국도 타이완에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과 협력국들의 입장은 매우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관리는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에 한국 여성 대표들과도 만나 성평등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분석한 38로스 보고서와 관련해 이것은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3일 VOA에 지난 몇 년간 관련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았던 신포 조선소에서 최근 잠수함 건조에 쓰이는 바지선과 함정이 집결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같이 밝히고, 과거 잠수함 부품이 제조됐던 부두 인근 건물에서 최근 움직임이 활발한 것도 북한의 잠수함 건조와 진수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능력을 탑재한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지고 핵미사일이 어디서 발사되는지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져 영내 핵위협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국장은 북한이 더 큰 규모의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거나 3년 전 개조 정황이 포착됐던 로메오급 잠수함의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의 핵 방어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 진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래급과 신포급 실험용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구도 선명하게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오는 25일 개최되는 북한 자유주간에 앞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북한인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BOE에 보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억압적인 김씨 정권에 맞서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끈질긴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서 김씨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보다 핵무기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도 BOE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케인 의원은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그리고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계속 거부당하고 있고 이는 UN 세계 인권선언에 위배된다면서 자신은 자랑스러운 인권투사로서 북한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BOE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는 이들을 응원하며 이들의 투쟁과 희생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최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역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국계 영김 공화당 의원이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보게 될 날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그런 한반도를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고 모든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존중을 받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계속 김씨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의장은 BOE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 내 인식 수준은 매우 높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력한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인 미국의 북한 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공동 주관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한국 내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단 등의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의 의무가 있다며 자제 요청에도 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수사당국에서 조사하고 수사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대북 전단에 전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자유수호를 위해 싸운 UN 참전국 참전용사와 유족 50여 명이 26일 방한한다고 한국국가보훈처가 밝혔습니다. 한국보훈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참전용사 재방한 프로그램에는 미국과 캐나다, 터키, 태국, 뉴질랜드 등 유엔의 5개 참전국 참전용사 8명과 실종자 유족 등 42명이 참가하며 참전용사의 명예와 예우를 실천한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 2명도 특별히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청자 중 최고령은 93세인 찰리 어셔 캐나다 참전용사로 1953년 4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캐나다 제25여단 통신병으로 참전했으며 92세인 폴 헨리 커닝햄 미국 참전용사는
1950년 9월부터 1952년 2월까지 미국 공군 정비공으로 참전한 뒤 전역 후에도 한국전 참전협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 재방한하는 참전용사와 유족들은 27일 판문점 방문을 시작으로 국립서울연중원 참배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설명회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하고 다음 달 1일 출국합니다.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1975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22개 나라 33,445명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